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감소 추이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감소세를 보이며 9시 이후에도 상가들의 불이 켜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질랜드의 경우는 거의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봄이 오기 전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020년 3월 크나큰 하락을 보였던 때에 뒤이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때문일까요?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더욱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이 숏 포지션은 51.27%로 더욱 우세하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8%, 숏 포지션이 51.27%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더욱 하락할 것이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지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한 분석에서 비트코인 지지선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리스 특약 애널리스트 진 크립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지지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4일 28,000달러와 22일 28,800달러를 저점으로 두 차례 기술적 반등을 노렸으나 그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26일 BTC 거래량은 1개월 이래 최저를 기록하며 거래 수요 감소세를 반영했다.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27,000달러까지 밀리며 지지선 유효성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다 언급을 하며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 이후 추가적인 상승 없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상승할 것이다 보고 있는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투자자들이 손절을 거부함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곧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온체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곧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SOPR은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SOPR의 경우는 매수 가격 대비 매도 가격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1 이상이 되면 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수익을 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이뤄질 가능성을 보는 지표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SOPR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것인데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야기를 하며 추가적으로 올해만 해도 BTC의 경우는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을 제시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지지선이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로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은 신의 영역이죠. 현재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짧게는 3년, 길게 5년, 10년 이상 투자할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만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이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및 비트코인의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가격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견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견고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히 확장을 하고 있는 국가가 몇몇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옆나라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현재 암호화폐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일본의 3대 금융중개사의 암호화폐 매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몇 살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일본 주요 온라인 금융중개사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디어에 따르면 SBI, 라쿠텐, 모넥스 등 일본 주요 금융중개사 암호화폐 매출 및 순이익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원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서비스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ETF 등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상품 허용을 요구하는 현지 대형 자산 운용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조달이나 불법 자금에 이용되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사실이죠. 이로 인해 글로벌 국제기관들도 포커스를 맞추는 중인데, 이에 한 상원 의원의 경우는 소수의 암호화폐 악용이 전체 암호화폐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소수의 암호화폐 악용이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넷 옐런 신임 재무장관이 최근 문건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에 만족을 느낀다 언급을 하며, 그는 앞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는 혁신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소수에 의한 암호화폐 악용이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바바리맨을 잡으려고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확장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 몇몇의 규제로 절대로 이 확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5년 뒤,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음모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기관이 바로 로스차일드 기관인데요. 이 로스차일드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 기존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투자사의 경우는 더 많은 GBTC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신규 SEC 신청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약 3만 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의 경우는 그림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수많은 전세계 음모론의 중심이 되는 가문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로스차일드의 가문의 이름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한번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12월 12일 이루어졌던 XRP 유틸리티 포크 스파크 토큰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몇몇 거래소에서 스파크 토큰의 차용 증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한 거래소에서 XRP의 가격을 웃돌았다고 하는데, 이는 스냅샷을 한 모든 계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토큰의 IOU 차용 증서 거래 비트루 거래소에서 XRP의 가격을 웃돌았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의 사전 거래에서 리플 XRP의 가격을 초과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발행량과 토큰 분배 비율에서 토큰 배포 후에도 만약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랭킹 탑5 안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의 경우는 0.28달러, 반면에 폴로닉스에서는 0.109달러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현재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IOU 수가 제한된 시장 안에서 비트로의 시장으로 구매 수급이 몰린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출시 후에 거래 가격을 확인할 때까지는 글로벌 마켓 가격이 어떻게 추이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XRP의 높은 시가총액을 가진 코인에서 에어드랍이 배포된 케이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SEC 소송건으로 인해 스파크 토큰에 대하여 많은 관심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 플레어 네트워크의 이제 메인넷이 출시됐을 때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얼마의 형성이 되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XRP의 가격을 훨씬 웃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스파크 토큰이 정상적으로 배포되었을 때 얼마의 가치를 지니게 될지 수많은 XRP 홀더분들에게 위안을 줄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49% 하락한 3,530만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26% 하락하며 지금 147만 5천원대, 3위의 테더의 경우는 0.25% 상승, 그냥 환율이죠. 1,104원대네요. 네, 1,100원 미만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다시금 좀 달러가 좀 회복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4위의 폴카닷이 4.61% 하락을 했으며 지금 5위의 XRP의 경우는 1.76% 하락하면서 294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도 많이 상승한 거 대비 일주일 전 비교했을 때 11.81%, 약 12%가 하락했는데 XRP는 뭐 상승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일주일 전 대비해서 약 12% 비트코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정말 XRP 애증의 코인인 만큼 이런 미 SEC와의 지금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제 재미로 이렇게 흥미롭게 올린 뭐 2000%의 상승, 정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XRP의 투자자분들의 그동안의 애환을 씻겨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2.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